네, 아까 하면서 뭐 좀 적어 줘야 되는 거 빼먹은 것 같아서 여기 중국군 개입 다음에 해갖고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 작전 이렇게 뭐 설명은 다 했는데 혹시나 또 딴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결과 어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전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쭉 나옵니다. 결과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이 많이 죽고, 일단 전쟁했으니까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인적 피해, 특히 민간인들 정말 많이 죽었어요. 네, 민간인들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네, 민간인들 많이 죽었고, 거의 뭐 북한군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들어가면은 그 북한에 협조했던 애들 나와 하면서 애가 딱 잡고 시작하는 거고, 특히 이제 전쟁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 지금의 휴전선, 그죠? 지금 전쟁 끝나고 정전협정 끝나고 이제 휴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 마을에서는 정말 머리 아파요. 정말 머리 아픕니다. 나중에는 뭐 일단 북한군이 온다 하면 뭐 해야 돼? 북한 그 인공기 깃발 들고 얘기하지. 김일성 장군 만세 하면서. 근데 남한 군대가 온다, 대한민국 군대가 온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이승만 박사 만세 해줘야 되는 거야. 그 군대가 온다 하면 먼저 그거부터 묻는 거야. 야, 북쪽이야 남쪽이야? 그럼 남쪽이라 하면 태극기 주섬주섬 챙기고, 북쪽이라 하면은 인공기 주섬주섬 챙기고 하는데, 옛날에 내가 그거를 사진을 찾아봤는데 지금은 또 못 찾겠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봤던 사진 가운데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어떤 할아버지인데 국기를 드는데 어떻게 오른손에는 태극기, 왼손에는 인공기를 들고 막 흔들고 있는 거야. 누가 왔는지 몰라도. 그럴 정도로 하여튼 되게 힘들어요. 예. 어쨌든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대략 군인 민간인 합쳐서 한 150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하고, 죽거나 다쳤다고 하고, 북한에서는 최소 250만 정도가 죽거나 다쳤다라고 하는 거고, 유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군 사망자가 거의 4만 명에 육박합니다. 미국군 사망자 4만 명에 육박한다는 거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베트남 전쟁 때도 사실 그거 이상 죽긴 하는데, 베트남 전쟁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 6.25 전쟁을 하면서 미군의 피해가 엄청 많이 컸다 하는 거예요. 그 베트남 전쟁은 길거든. 한 8년 이래 하거든. 근데 우리는 딱 3년 만에 그만큼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중국군 피해도요, 만만찮지요. 예,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물론 중국 이때 통계가 자세하진 않아요. 중국군이라든가 북한 쪽이라든가 이러면은 자기들이 공개하는 만큼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인적 피해 컸고요. 그 다음에 물적 피해 컸죠. 특히 이 공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남한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북한이 피해가 컸던 이유는 우리가 제공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침만 되면은 폭격 터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중공군 애들이 왜 밤에만 이렇게 댕기느냐라고 한다면, 낮에는 댕기다가 폭격 맞거든. 그러니까 걔들이 밤에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것까지 그렇다 하는 이야기고요. 결국 이거 특히 여기에 인적 피해는 수많은 뭡니까? 이산가족 포함이죠. 그리고 흔히 납북되었다, 북한에 납치됐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좀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 가운데 김규식 씨라든가, 그 다음에 조소왕, 그 다음에 이광수, 정지용 이 사람 시인인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이상 많은 사람들이 6.25 때 북한에 납치되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문제, 많은 피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이 6.25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갈등이 엄청 심화되었죠. 그죠? 대한민국.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원수는 누구? 북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북한이에요.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한 거는 이제 사실 북한의 6.25 전쟁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상 단군 할아버지 이후로 하나의 전쟁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얘기죠. 임진왜란 때 이런 피해가 있었을까? 모르겠어. 하여튼 6.25 전쟁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게 뭐 사실 전쟁을 겪은 분들한테 뭐 같은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먹힐까요? 그게 통할까?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기 옆에 친구가 뭐 전쟁 나가서 죽었다, 가족을 잃었다, 이러면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북한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희석되었지만 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내 부모님 세대, 우리 엄마가 53년생이고 우리 아빠가 49년생이거든. 전쟁을 그냥 몸으로 겪은 세대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한번 물어봐요. 북한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6.25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뭐 피난을 가셨는지, 전쟁에 참여했는지. 그런 아주 큰 갈등, 그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갈등의 씨앗을 제공한 사건이죠. 엄청난 비극입니다.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렇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교묘하게 지도자들은 이거를 이용을 하죠. 뭐 자기한테 좀 불리한 얘기가 있으면은 뭐 빨갱이다 라고 하면은 거의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 같은 얘기죠. 반지의 제왕 이런 것도 또 잘 안 봤잖아.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도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고, 뭐 현재까지도 우리 뉴스 가운데는 남북 갈등과 관련된 뉴스가 또 최근까지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정말 막 비극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걸 이용해서 이승만, 그 다음에 누굽니까? 김일성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자기의 어떤 독재 체제 강화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전쟁통에 발췌개헌이라고 해가지고 1952년인데요. 이런 거 했었고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뭐 이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해서 이길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직선제로 바꾸게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 빨갱이가 있다 하면서 막 다 잡아들이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이 6.25 전쟁의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느냐? 박헌영, 그리고 김무정은 사실 전쟁 중에 죽었거든요. 얘들한테 떠넘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애들과 관련된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숙청을 하게 되는 거죠. 숙청이란 말은 이제 단순히 죽이는 것만 숙청이 아니고요. 그 막 권력에서 이제 날린다, 권력에서 보낸다, 뭐 이런 의도로도 쓰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김일성 독재 체제가 강화가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역사에 뭐 1공화국, 2공화국부터 해서 쭉 배울 텐데, 앞으로 있을 역사에도 이 6.25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 남북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단골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엄청 우리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준 전쟁임을 분명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요. 시험과 관련된 거 정말 짤막하게 얘기하자면, 뭐 객관식은 한 30문제 냈고요. 서술형은 4문제 냈어요. 서술형 4문제인데 뭐 서술형은 뭐 이제 3번째 치는 거니까 나름대로의 요령이 좀 붙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쓰시고요. 열심히 쓰시고, 4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을 적는 거니까 자기 생각도 잘 적어주세요. 빼먹지 말고. 알겠지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